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당신과 나 사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간 정신분석 의사로 일했습니다.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인제대 의대 외래교수이자 서울대 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80만 부의 베스트셀러로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등을 펴냈고 2006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파킨슨병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책을 출간하면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중 소수는 자신만의 벽을 쌓고 그 안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또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공허함을 어쩌지 못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날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정해야 될 것은 상처를 입지 않으려 애쓰는 노력이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누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벽을 허물어 꽁꽁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상처 입을 각오로 먼저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로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일처럼 생각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관계는 내버려둔 채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식적인 관계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올리며 그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더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필요한 관계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쁨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됩니다. 즉,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정을 주는데 상대편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 있으면 관계를 단절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향한 복수심을 키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 홀가분해짐으로써 비로소 편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자,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수락해봐야 짜증이 나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다면 우선 성급하게 수락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자세한 건 스케줄을 보고 연락드릴게요 등의 말을 해서 우선 시간을 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고 귀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신의 이미지에 누군가 타격을 입히면 당연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애적 분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타인이 나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을 때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해라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아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혹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이 절대 바뀌지 않을 부분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자는 또 비교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비교를 멈출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신의 가치가 남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 가치를 내가 아닌 남들이 함부로 정하게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게는 없는 것, 남들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장점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계속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단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결국 자기 비하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장점을 키워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결국은 비교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데 있지 않다는 것. 결국 경쟁을 계속 한다는 그런 거를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더 느끼고 더 즐기고 행복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애썼는데도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빨리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래야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미처 보지 못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괜히 약점을 내보였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타인의 도움을 일체 거절하고서는 혼자 문제를 풀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결국 나답다는 거죠.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납니다. 남을 부러워해서 남을 쫓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고난 광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자, 상처를 받은 사람 중 무의식 속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의 진원지를 찾아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이제 스스로 그래, 그게 바로 나다 어쩔래. 영어로 so it is me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처까지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담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고 떠듭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제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그런 자신을 방치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나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들이 반대하는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가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이라면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도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이니까 때때로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해내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 성취감은 더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게 되고 설사 실패한다고 해서 다시금 도전할 용기를 내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자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빼앗아 대신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처럼 뭐든 엄마가 해주는 아이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의타심으로 엄마부터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얼른 안아버리면 그 순간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도 결국 혼자 걷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기회를 자꾸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든 좌절은 안 되겠죠. 자, 적절한 좌절을 통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면 인간관계를 먼저 뒤로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해온 친구에게도 나는 바빠.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나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날마다 더 길어질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인간관계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쌓는 데는 절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미루면 결국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한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는 아닙니다. 내 옆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그와 함께할 시간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바빠 라고 말하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자신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